이번 수업은 예술 친화기 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준비해야 될 교재는요, 민화 아티스트북, 그리고 색연필, 사인펜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자, 이번 아티스트북은 주제가 민화예요. 민화는 그 유명한 예술가는 아니죠.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저 궁중의 화가들의 그림이 아닌 그런 민간의 화가들의 그런 그림을 민화라고 부르죠. 그럼 민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호랑이와 까치가 함께 등장하는 까치 호랑이가 이번 수업의 주제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그런 까치 호랑이 그림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런 것도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까치 호랑이는 아니지만 또 그런 조선시대 유명한 민화 중에 하나는 책거리라고 부르는 이렇게 도서들, 책들과 또 그것과 연관된 여러 장식물들을 그린 그런 그림을 표지에 배치를 해놨고요. 먼저 이제 조선시대 민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민화는 궁중의 화가들, 도서화라고 부르죠. 그런 화가들이 전문적인 그런 화공들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떠돌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로 장터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일반 장터에서 이제 떠돌이 화가들이 그림을 펼쳐놓고 파는 거죠. 그러면 보통 서민들이 그런 그림을 구입을 하거나 양반들도 그런 그림들을 구입을 하곤 했죠. 그럼 무슨 목적으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구입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것들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좋은 일을 바라는 그런 기복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친척의 어떤 작은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환갑잔치시다. 그러면 뭔가 축하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수를 기원하면서 병풍을 선물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병풍에 있는 그림은 십장생도가 그려 있어서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 거죠. 까치호랑이도, 오늘 다루게 될 까치호랑이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대로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여기에도 보면 그림에 까치가 등장을 하고 호랑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소나무가 있죠. 요것들이 쌍이에요. 까치는 소나무 위에 앉아있고, 그리고 주변에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이 호랑이는 되게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무서운 동물인데 그 의미는 그렇게 무서운 동물인 호랑이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나쁜 일들을 그 무서운 걸로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까치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고요. 까치가 뭔가 까까 울면서 이제 날아온다 그러면, 반가운 소식이 오는구나 라는 그런 좋은 소식의 의미를 담고 있고,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상징들을 합쳐보면, 새해를 맞이해서 호랑이는 액을 막아주고 까치는 복된 소식을 불러온다는 그런 기복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때 이제 거래가 많이 됐겠죠, 이런 민화들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배경에 있는 그림들은 여러 가지 그냥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물들이나 동물들을 표현할 경우들이 많아요. 민화마다 그때그때 다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까요? 이게 전형적인 까치호랑이의 그림들이에요. 여기도 소나무가 있고 그 위에 까치가 두 마리 앉아 있어요. 아마 그런 커플 까치인가 봐요. 둘이 다정스럽게 서로를 쳐다보면서 앉아 있고요. 호랑이가 까치를 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죠. 근데 아주 재밌는 점은 호랑이의 얼굴이에요. 호랑이의 표현이에요. 호랑이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기보다는 마치 아이가 표현한 것처럼 무척 천진난만하고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걸 호랑이라고 불러야 될지 도깨비라고 불러야 될지 그런 구분을 못할 정도로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의 모양도, 호랑이의 무늬 모양이 이런 줄무늬도 있지만 동그라미 모양이 있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까치호랑이에 나오는 호랑이가 과거에는 표범으로 표현이 됐었대요. 그래서 표범과 호랑이가 그런 섞인 모양인데요.
하여튼 얼굴이 무척 독창적이고 재밌어요. 이게 조선시대 이제 민화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이런 아주 독창적이고 천진난만한 표현 때문에 아마 조선시대 민화가 세계적으로 현대에 들어서 오히려 더 유명해진 계기가 된 거죠. 궁중에 있는 화가들은 절대 이렇게 그리지 않았죠. 호랑이를 되게 위험 있게 그렸을 텐데 서민들의 떠돌이 화가들은 되게 서민들의 정서에 맞게 호랑이를 이렇게 재밌게 그렸어요. 아마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무서운 호랑이를 집안에 놓는 것보다 그 무서운 게 이렇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다면 얼마나 정감이 있겠어요. 그런 무서움이란 것들을 각자가 그 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로 바꾸면서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해가 떠오르고 있죠. 아마 새해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도 까치 호랑이가 있죠. 여기도 까치 두 마리가 호랑이를 내다보면서 까까 울고 있어요. 호랑이로 여기도 엄청 재밌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호랑이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상하면서 아이들과 감상하면서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동화 내용처럼 써놨어요. 소나무가 말했어요. 새해를 맞이하려고 난 겨울에도 초록색 옷을 입는단다. 한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를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까치가 말했어요. 그럼 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게. 그냥 까악하고 울고요. 호랑이가 말했어요. 난 무서운 소리로 나쁜 것들을 달아나게 해줄게. 으렁 하고. 그래서 과거 조선시대 민화에 표현된 이런 의미들을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동화책 읽듯이 그런 의미들을 부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그림을 감상하는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목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까치호랑이 그림은 결국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더 좋은 날들을 보내라는 의미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세 개의 호랑이의 그림의 예시를 그려놨는데 이 호랑이의 얼굴들이 되게 엉뚱해요. 무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때? 내 얼굴 무섭지? 그러면 아니 웃긴데?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스꽝스럽죠. 그래도 내가 으엉 하고 소리치면 나쁜 것들이 다 도망간다고 하고 호랑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런 호랑이의 특징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호랑이를 그려보는 게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의 주제는 이제 호랑이 얼굴의 외곽에 간단한 틀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의 얼굴을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재미있게 생긴, 가장 웃기게 생긴 호랑이를 표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아이들이 호랑이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딱 정해진 걸 한다기보다 나름대로 되게 재밌고 웃기고 웃기면서도 무서운 호랑이를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 수업이에요. 두꺼운 검은색 색연필이나 아니면 유성 매직 같은 두꺼운 펜을 가지고 먼저 눈, 코, 입, 이빨 이런 것들을 먼저 그려볼까요? 눈을 그리기 위해서 눈이 좀 더 커다라면 멋질 것 같아. 코의 모양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호랑이니까 이런 줄무늬도 표현을 하고요. 눈을 큼지막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앞에 있는 까치호랑이의 표현들을 조금씩 참고를 해도 되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재밌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동작을 이렇게 그렸어요. 눈썹은 무섭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아니면 귀여운 호랑이가 됐네요. 그러면 조금 더 무섭게 해야지 하면서 수염도 그리고요. 무서우려면 이런 이빨이나 있어야 돼 하고 이빨을 무서운 이빨을 이렇게 조금 더 귀여운 거에서 살짝 무서운 호랑이가 됐네요. 아마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게 조선시대 민화와 닮지 않을까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무늬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 무늬로 해도 되지만 각자 생각하는 자기만의 무늬를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까치호랑이의 호랑이도 표범하고 비슷한 무늬, 호랑이와 비슷한 무늬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런 무늬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호랑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림이 얼굴이 큼지막하니까 아이들이 막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절로. 네, 이것만 해도 꽤 재밌는 호랑이가 됐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연필로 색칠을 해줘서 호랑이를 원하는 대로 완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린 이 호랑이 표현만 다 모아서 전시를 해도 아마 멋질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머지까지 그려서 완성을 해주세요. 요 뒤에 페이지는 자기만의 까치호랑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호랑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아까 그림을 감상하면서 살펴봤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요 그림을 감상을 할 때 까치의 특징이 어떤지, 까치를 본 사람이 있는지, 호랑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소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면 아마 뒤에 그림도 쉽게 그릴 거예요. 예를 들면 소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에 나온 소나무를 한번 말해볼래?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소나무는 가지가 구불구불해요. 그 다음에 소나무 잎은 삐죽삐죽 튀어나왔어요. 되게 많아요. 막 그런 식으로 특징들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까치는 까만 날개, 까만색과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얼굴은 새까매요. 날개도 까만데 배하고 그런 데는 하얘요 하고 그런 특징들을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다면 자기만의 까치호랑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구불구불한 소나무에 가지 위에 까맣고 하얀 까치가 앉아있고 밑에서 엉뚱하고 재밌는 얼굴을 한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는 자기만의 까치호랑이 미나를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